여러분, 우리가 기차를 타고 편안하게 여행할 때 그 뒤에선 사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치열한 공학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안전한 여정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과학, 궤도 트림에 대해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기차는 당연히 완벽하게 곱고 단단한 길 위를 달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주 미세한 변형 속을 계속해서 헤쳐나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바로 이 보이지 않는 1mm와의 싸움, 이게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적, 그 정체는 과연 뭘까요? 엔지니어들은 매일같이 대체 무엇과 싸우고 있는 걸까요? 네, 그 정체는 바로 궤도 틀림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무슨 선로가 부서지거나 하는 그런 눈에 확 띄는 큰 손상이 아니에요. 진짜 아주 미세해서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힘든 그런 작은 결함들이 계속 쌓여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몸으로는 느끼는 거예요. 바로 진동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적이요, 사실은 한 가지 모습이 아닙니다. 무려 5가지나 되는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결함의 형태를 하나씩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수직 트림입니다. 말 그대로 선로가 위아래로 미세하게 울퉁불퉁한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기차에서 느끼는 대부분의 진동이나 덜컹거림, 이게 바로 이 수직 트림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차감하고는 정말 직결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수평 틀림입니다. 이건 선로가 좌우로 미세하게 구불구불한 상태를 말해요. 특히 열차가 휙 하고 곡선 구간을 지날 때 있잖아요. 그때 이 수평 틀림이 심하면 탈선 위험까지 높일 수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관리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뒤틀림, 영어로는 트위스트라고도 하는데요. 양쪽 레일의 높이가 순간적으로 달라져서 마치 빨래를 짜듯이 선로 자체가 비틀린 상태를 상상하시면 돼요. 이건 열차를 좌우로 아주 심하게 흔들기 때문에 특히 다리 위나 선로가 갈라지는 분기기 근처에서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궤간 틀림입니다. 우리나라 표준 궤도의 레일 사이 거리가 각 1435mm로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 거리가 만약에 너무 넓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말 그대로 바퀴가 레일 사이로 쑥 빠져버리는, 즉 탈선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횡단 기울기입니다. 이건 좌우 레일의 높이 차이를 말하는데요. 근데 아까 뒤틀림이랑 비슷한 거 아니냐고요? 그게 좀 다른 게 특히 곡선 구간에서는 일부러 원심력에 저항하려고 바깥쪽 레일을 살짝 높게 만들거든요. 이걸 캔트라고 하는데 바로 이 설계된 높이 차이가 틀어지면 열차의 무게, 즉 하중이 한쪽으로 불균형하게 쏠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나 다양한 형태의 궤도 틀림, 대체 얘네들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적을 뒤에서 몰래 돕는 공범들, 다시 말해 이 결함의 원인들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와, 원인이 정말 다양하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땅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고 다리 같은 구조물, 뜨거운 열, 심지어는 유지보수를 잘못하거나 물이 잘 안 빠져도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이 많은 원인들 중에서도 특히 집안 치마, 배수 불량, 그리고 열, 이 3가지를 가장 핵심적인 주범으로 꼽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이 모든 과정이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물이 잘 안 빠져서 땅이 약해지는 아주 작은 문제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럼 레일이 미세하게 주저앉고 그 때문에 특정 부분에만 계속 하중이 쏠리면서 결국엔 전체 구조에 금이 가게 하는 어마어마한 문제로 번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철도판 나비 효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니,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결함들을 대체 어떻게 찾아내는 걸까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자, 이제부터는 이 미세한 불완전함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첨단 궤도 탐정들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플러스 2mm.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10m라는 꽤 긴 거리에서 선로가 위아래나 양옆으로 2mm 이상 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2mm면 정말 손톱보다도 얇은 거잖아요. 와, 철도공학이 진짜 이 정도로 정밀한 거구나 하는 게 이 숫자 하나에서 딱 느껴지지 않나요? 엔지니어들은 이런 칼 같은 기준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차를 이용합니다.
바로 궤도 검축차라는 건데요. 이 차가 선로위를 쓱 지나가면서 아까 봤던 뒤틀림, 궤간 같은 모든 요소들을 순식간에 측정하고 이 데이터들을 싹 종합해서 TQI, 즉 궤도 품질 지수라는 일종의 건강 점수를 매기는 거죠. 이 종합 점수가 2.5를 넘어가면 바로 여기는 수리가 필요합니다 하고 빨간불이 켜지는 겁니다. 자, 우리 탐정들이 범인을 찾아냈으니 이제 해결해야겠죠? 일단 결함이 발견되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걸 바로잡는지 그 짜릿한 공학적 반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수 방법은 선로 종류에 따라 좀 달라요. 우리가 기찻길 하면 흔히 떠올리는 자갈이 쫙 깔린 궤도는 탬핑 머신이라는 거대한 장비가 자갈을 꾹꾹 다져서 높이를 맞춥니다. 반면에 KTX가 다니는 것처럼 콘크리트 바닥으로 된 최신 슬래브 궤도는요, 빈 공간에 특수 시멘트풀을 주입하거나 아니면 유압잭으로 콘크리트 판 자체를 들어 올리는 훨씬 더 정밀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문장이야말로 궤도 유지 보수의 핵심 철학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울퉁불퉁한 모양을 다시 평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특정 지점에만 집중되어 있던 엄청난 힘, 즉 응력을 선로 전체에 골고루 다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는 문제가 생긴 다음에 고치는, 약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 개념이었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서 이런 사후 수리에서 예측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 미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미래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인공지능 AI가 과거의 모든 데이터를 학습해서 앞으로 3개월 뒤에 저기가 위험해질 것 같은데요? 하고 미리 예측을 해주는 거죠. 또 가상 공간에 현실과 똑같은 궤도를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시뮬레이션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도 활용되고요. 이제는 드론이 휙 날아다니면서 순식간에 넓은 구간을 진단하는 시대가 바로 코앞에 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단 1mm의 차이를 정복하기 위한 이 치열한 과학의 세계를 살짝 엿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음 기차 여행을 하실 때 그 부드러운 주행감 속에서 수많은 엔지니어들의 땀과 첨단 기술이 벌이는 이 보이지 않는 흔들림과의 싸움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기차 여행이 조금은 더 특별하게 느껴지실 겁니다.